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이 호남광역단체장 선거 전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예전 지방선거와는 달리 유력 정당의 경쟁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선 여부를 떠나 공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도민들의 선택지도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7년 동안 전남 정치는 경쟁 없이 한쪽만의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민들의 삶은 팽개쳐 두고 정치적으로 옥죄고 발목을 잡아서 오늘의 전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도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 전 대표는 호남 3선 의원까지 역임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전에 없이 중량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중엽 당협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세 확장에 나서 경선이나 전략공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때 호남권 광역단체장에 후보 한 명도 못 냈지만 이번엔 광주시장 선거에도 하원식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이준석 대표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호남 공세 바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가 경쟁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경선 일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일찌감치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도전장을 던져서 모처럼 다자대결 양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호남 약세를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의 잇따르는 출마 선언이 공당으로서의 제 역할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선거에 판도 키우고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선거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구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국민 통합 정치를 하겠다, 또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대선 기간 중에 저희 공약으로도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의총까지 열어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득표수에 따라 2명에서 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인데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편중이 심한 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9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됐는데 13명만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었고 이마저도 일부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일당 독식에 문제가 계속되자 정의당은 3에서 5인 선거구제로 확대해 소수 정당의 의회 입성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광주 전남에선 민주당이 각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내지 말자는 정치 협약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각 선거구에 2인 이상을 내지 말자라는 것까지 정치 협약을 해달라. 이것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보자 등록이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아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상태여서 다음 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방선거 TV토론 여부를 놓고 이용섭, 강기정 캠프 사이에 신경전이 일고 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 캠프 측은 최근 방송사 2곳이 두 후보 측의 TV토론을 제안했는데
이용섭 후보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응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예비후보 측은 선거운동에 늦게 뛰어들어 시민사회단체 방문 인사 등 일정이 많아서지 TV토론을 피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보낸 광주 시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0대 대선 패배 이후 광주 민심 파악을 위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3%가 대선에서 나의 투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의 표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응답자도 54%가량으로 절반을 넘어 대선 참여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여론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6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광주 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주변이라 근처 주민들이 수시로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일주일이 채 안 돼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광주시 노대동의 한 교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직경 1m, 깊이 2m에 달하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일부 구간이 3시간가량 통제되는 등 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성인 한 명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깊이였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집안이 꺼져 도로를 메운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되는 상수도관 연결 공사 도중 강한 압력으로 틈이 생겼고 결국 땅이 꺼졌습니다. 밑에서 한 7, 8m 안에 부분에서 굴착을 해서 아래에서 이 관을 미는 방식은 압유하는 과정에서 집안이 좀 결함됐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와도 바짝 맞붙어 있고 초등학생들도 자주 이용하는 길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큽니다. 불안하죠. 이 싱크홀 생기기 전에는 참 여가 살기가 좋은 동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막 옆에 또 꺼져볼까 싶으니까. 공사 관계자들은 집안이 약한 지점에서 비슷한 땅 꺼짐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는 많이 박히고 있고 거기에 또 그라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광주 시내 도로 곳곳에서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땅 꺼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주인과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입마개도 목줄도 하지 않은 덩치 큰 개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견종들이라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강아지와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에겐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줄 풀린 덩치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다른 개 3마리도 뒤쫓아갑니다. 개를 보고 놀란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 앞 도로 한복판에서 하운드 종인 개 4마리가 길을 가던 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하운드 4마리는 바로 이곳으로 달려와 푸들과 견주를 공격했습니다. 주인 품에 안겨 있다가 공격을 받은 푸들은 목을 물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운드 무리의 공격을 막던 푸들의 주인도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몸집이 성인 무릎 정도 돼 보이는 커다란 개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시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려고 강아지를 딱 약간 채더라고요. 왜냐면 그 강아지 밑에서 달라붙으니까. 그런데도 쫓아가면서 물고 있어요. 저렇게 큰 강아지가 왜 주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내가 그랬거든요. 위협적인 상황은 푸들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몸을 피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하운드 4마리의 주인 53살 A씨는 당시 산책을 나서기 위해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채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들을 발견한 하운드들이 갑자기 뛰쳐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목줄을 해갖고 같이 나가려 하다가 그 개를 보고 개들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막에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 5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운드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기존 확진자 접촉 등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7,2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순천에서 각각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9,7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달 들어 사흘 연속 10,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되면서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로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식당과 여행사 등 다양한 업계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완화 첫날 모습을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여행사.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 동안 여행 상품 예약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행 상품 예약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방역 이게 많이 완화되면서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왕인 박사 어제도 가서 느꼈고 또 주말에 목포 지역을 보면 종전에 비하면 배 이상. 식당들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합니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 회식이나 모임 등 단체 손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오면 좋겠네요. 손님들이. 네, 앞으로 좋아지겠죠. 최근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는 상황. 3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이상으로 치솟다가 4월 들어 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가 이뤄지는 병의원들이 주말에 문을 닫아서 검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검사를 많이 하고 또 한절기라서 보면은 많이 아프시거든요, 사실은. 이번 주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전라남도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80%까지 늘리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모임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강제동원 역사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는 일본의 역사 날조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기억투쟁뿐이라며 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역사관 건립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2,400명이었던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1년 사이 580여 명이나 줄어드는 등 피해자들에겐 시간이 없다며 역사관 건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